197번부터는 경청과 공간 관련 문제 유형입니다. 적극적 경청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 그러죠. 지문 보면 듣는 방법으로는 귀로 듣다와 귀를 기울이다 있다. 하지만 경청은 귀를 기울이다 이 뜻이죠. 자, 이와 같은 지문 읽고 선택지 진술, 정오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지문 다 읽지 않고 바로 답을 정할 수 있죠. 자, 앞에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대화할 때 비판이 과하면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을 문제풀이에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경청한다. 그러면 서로 관계 좋지 않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198번 역시 NCS 문제죠. 지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지문을 다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부 해당되는 표현 있으면 체크해서 비교, 대조하면 되죠. 세 번째 문단에 그러나 잡혔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것들이 맞다 그렇다 하죠. 그러나 내 의견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고 정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오죠. 이것은 왜냐하면 때문이다 해당되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위주로 보고 이것을 선택지 진술과 비교, 대조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1번 질문을 자제하자. 자, 세 번째 문단 그러나 예를 들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질문이죠. 질문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두 번째 문제는 경청의 태도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대화에서 조 팀장 경청 태도를 지적하라는 얘기죠. 차사원이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역에서 미팅이 있다. 언제 출발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조 팀장이 지금 내 스케줄 확인하는 거니 내가 출발할 때 연락할 테니까 그때까지 일하고 있으라.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차사원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공감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으니까 좋은 경청 태도가 아닌 거죠. 199번 SS 문제죠. 지문 머리에 블랭크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문장 꼬리 보면 수동적 경청이다. 하지만 경청 어쩌고 자 하지만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이것을 돌리면 되죠. 하지만이 역집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에는 수동의 반대 적극적 경청이 등장하겠죠. 이항대립 구조입니다. 자, 중간에 보면 잘 듣고자 하는 동기가 경청의 시작이라면 나쁜 경청은 어쩌고 이어서 좋은 경청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나쁜 경청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첫 번째 문제 보면 경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앉아만 있는 것은 나쁜 경청이다. 자, 첫 문장 기다리거나 앞에 앉아 있어 주는 것은 그러면 수동적 경청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죠. 3번 소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신경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경청이 아니라 적극적 경청이죠. 4번 나쁜 경청은 하자의 말을 잘 들으려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역시 상식적 판단으로 충분히 볼 수 있죠. 나쁜 경청이 아니라 좋은 경청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두 번째 문제 보기걸 들어갈 위치를 잡으라는 겁니다. 보기걸 꼬리 보면 좋은 경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기억과
니어는 수동적 경청 또는 적극적 경청 관련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디귿 또는 리얼에 보기 글이 들어가겠죠. 자, 디귿 다음 글을 보면 잘 듣고자 하는 동기가 경청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문장은 나쁜 경청에 대한 설명일까 아니면 좋은 경청에 대한 설명일까? 당연히 좋은 경청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보기 글이 들어갈 위치는 디귿으로 잡으면 되죠. 세 번째, 밑줄 친 사례에 해당되는 표현 찾으라는 거죠. 자, 밑줄 문장 꼬리 보면 방향 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전환이죠. 그래서 선택지 가운데 전환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2번 너 잘못했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 이것은 지적하기 또는 충고하기죠. 3번 동의하지 않아. 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논쟁하기죠. 4번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질문하기에 해당되죠. 자, 꼬리에 나쁜 경청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꼭 체크를 해야 되죠. 이것을 선택지 진술과 비교해서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1번이죠. 옷코집 하니까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어제 봤던 영화 어땠니? 자, 화제를 돌리고 있는 표현이죠. 200번 문제. 다음 글을 참고할 때 아이 말에 대한 엄마 말이 반영하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17년도 지방직 기출문제죠. 적극적인 듣기 방법에는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있다. 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대화를 보고 엄마 대화 블랭크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이가 하는 말,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하고 묻고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은 행간 읽기죠. 지문에 반영하기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이 대화에서 시험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과 시험 서로 연결하면 이게 답이죠.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다는 아이 생각을 읽으라는 겁니다. 201번 SS 문제입니다. 지문이 길지만 답을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1번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 찾으라는 거죠. 답은 4번이죠. 모든 신경을 귀에만 집중시켜 상대방 말을 모두 귀담아 듣는 기술이다. 자, 경청은 오감을 동원하라 그러죠. 그래서 귀에만 집중시킨다. 이 표현 가지고 답을 정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기억과 니은 들어갈 말 찾으라는데, 자, 기억을 보면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니은, 꼬리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억은 요약하기, 니은은 질문하기 이렇게 잡을 수 있죠. 202번 역시 SS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긴 지문 다 읽고 해석해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글의 머리, 꼬리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미 익혔습니다. 왕 회장이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 체크하고서 서로 비교, 대조하는 거죠. 1번 하루 쉬어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이야? 난 듣지 못했다. 집중하기에 어긋난 거죠. 2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나 때는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조언하기죠. 3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논쟁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상대방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에 맞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죠. 203번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기억에는 경청이 들어가야 되겠죠. 경청과 공감,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답은 1번이죠. 역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04번 답은 끝까지 듣지 않고 넘겨 짚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 가끔 나옵니다. 205번도 쉬운 문제죠. 첫 번째, 기억에 대한 설명. 자, 말을 잘한답니다. 그러면 상대방 말을 듣기는 한다 하지만 메시지 온전하게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자,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가면 되죠. 206번, 자, 그들 떼어보면 특징이 이렇게 말끝을 흐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말끝 흐리기는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꾸만 엉뚱한 대화로 끼어들기 때문이죠. 그것을 체크했으면 답은 너무나 쉬운 거죠.